여러분은 떨고 있어요. 얼굴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죠. 겁에 질린 눈으로 날아다니는 커다란 벌레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만한 장수말벌이 여러분 위를 맴돌고 있어요. 이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곤충 중 하나예요. 장수말벌의 침이 바늘처럼 보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곤충은 전 세계에 진정한 경제 위기를 일으킬 수 있고 지구상의 많은 생물종들의 대량 멸종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을 쏠 거거든요. 거대한 말벌침은 곤충들 중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예요. 말벌침이 피부를 뚫고 나면 인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뛰어봤자 소용없어요. 어차피 말벌들이 따라잡을 테니까요. 말벌이 여러분 주위를 날아다녀요. 이상한 갈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말벌이 여러분을 겁주려고 턱을 딱딱거리면서 거리를 둬요. 몇 초 후에 말벌이 공격해요. 말벌이 여러분 어깨를 쐈어요. 오, 여러분의 옷은 신경도 안 쓰네요. 말벌침은 두꺼운 천도 뚫을 수 있고 심지어 양봉가의 보호복도 뚫을 수 있어요. 말벌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선 우주복과 비슷한 특수복이 필요해요. 불행히도 우리에겐 없어요. 처음엔 빨갛게 달군 바늘이 몸을 찌르는 듯해요. 이 침을 통해 말벌은 피부에 독을 주입해요. 이 물질은 물린 곳 주변 혈관벽을 확장시켜 피부가 빨갛게 변하게 되죠. 여러분의 몸은 이 물질과 싸우면서 면역세포를 내보내요. 하지만 독이 여러분 방어세포를 파괴해서 피부를 부풀게 해요. 신장은 감염된 혈액을 걸러줍니다. 이 독은 장기에 유독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장은 어깨만큼 아프진 않아요. 물린 부위가 부어오르고 빨개져요. 불타는 듯해요. 붓기는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지속될 수 있어요. 말벌 한 마리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을 10번이나 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벌 보금자리를 털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탈출하기 위해 울창한 덤불 속에 숨거나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할 거예요. 여러 번 쏘이면 병원에 가야 해요. 어쨌든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은 건 다행이에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장수말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요. 침은 그들의 몸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이 괴물들과 마주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벌집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멀리서부터 두려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수 있어요. 장수말벌은 공격적이고 집을 지나치는 사람은 누구나 쏘거든요. 기관에서는 항상 도시 경계 내에 말벌집이 나타나면 벌집을 없애버려요. 하지만 사람들을 공격하는 걸 막으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말을 막기 위해서기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죠. 장수말벌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벌집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은 벌집으로부터 멀리 날아가 다른 벌집을 발견하면 독특한 페로몬으로 표시해둬요. 그 냄새가 다른 말벌을 끌어당겨요. 그리고 심지어 작은 무리로도 벌집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요. 약 20마리의 말벌이 약 3만 마리의 벌들을 멸종시킬 수 있어요. 수천 마리의 말벌이 입힐 수 있는 피해를 상상해보세요. 이게 말벌들이 줄 가장 큰 위험이에요. 꽃이 피는 식물들 사이에 꽃가루를 옮김으로써 벌들은 꽃들이 자라고 음식을 생산하는 걸 돕습니다. 벌은 소와 다른 가축들이 먹는 식물을 수분시켜요. 벌들 덕분에 목화가 자라죠. 만약 말벌이 벌을 쓸어버린다면 전 세계적으로 면으로 된 옷이 부족해질 거예요. 간단한 티셔츠, 청바지, 재킷이 더 비싸지고 조만간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많은 열매와 과일들은 풍부한 맛과 비타민 함량도 잃을 수 있어요. 이건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비타민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청바지와 가장 좋아하는 셔츠를 입고 육즙이 많은 햄버거를 먹으러 식당에 갈 수 없을 거예요. 가지, 고추, 키위, 블루베리, 크랜베리,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가게에서 사라질 거고요. 식물과 함께 모든 종의 동물들도 존재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면 농업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거예요. 도미노가 하나둘씩 무너지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일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와 함께 말벌의 수도 증가할 거예요. 세상에는 말벌 개체수의 증가를 통제할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어요. 만약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위해 두꺼운 보호복을 입어야 할 거예요. 말벌은 집과 차에 침투해 사람과 반려동물들을 쏘게 되겠죠.
물론 사람들은 이 위험을 인식하고 말벌 개체수를 통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불행히도 벌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요. 꿀벌의 침은 말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거든요. 벌들은 훨씬 작아서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하지만 어떤 벌은 말벌에 저항하는 환상적인 방법을 개발했어요. 일본 꿀벌입니다. 거대한 말벌이 벌집에 들어오자마자 몸으로 적을 덮어 말벌을 공격하죠. 일단 말벌이 이 빽빽한 살아있는 고치 안에 갇히면 벌들은 진동하기 시작해요. 흔드는 게 너무 빨라서 말벌을 그냥 태워버리죠. 그런 후에 벌들은 훨씬 더 큰 곤충을 버리고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말벌 한 마리엔 효과가 있는 전략인데 많이 나타나면 어떡하죠? 아마도 벌들은 모든 적을 덮을 수 없을 거예요. 게다가 일본 꿀벌은 다른 벌들에게 말벌과 싸우는 방법을 알려줄 수 없어요. 다행히도 인간은 거대한 말벌 개체수를 통제합니다. 모든 말벌은 말벌과에 속해요. 그리고 그 중에 장수말벌이 제일 소름 끼치는 곤충이 아니에요. 다른 생명체를 좀비로 바꾸는 말벌, 들어봤나요? 거미를 조종하는 말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작은 곤충은 열대우림에 살아요. 이 말벌은 거의 하루 종일 알을 안고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며 완벽한 숙주를 찾아요. 이 숙주가 나중에 새끼를 돌볼 거예요. 이 말벌은 지역 동물군을 관찰하고 냄새를 맡고 포식자를 피하고 그물을 알아차려요. 거미는 다른 곤충을 잡기 위해 이 거미줄을 사용해요. 하지만 이번엔 거미가 먹잇감 자체가 되었어요. 말벌은 가까이 가고 있지만 쏘진 않아요. 그냥 거미의 복부에 알을 떨어뜨리고 날아가거든요. 그럼 끝이죠. 알이 등에 달라붙은 거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어요. 사냥꾼은 아마 손님을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유충이 알에서 부화하게 되고 거미의 삶은 악몽이 되는 거죠. 매일 말벌 유충은 거미를 먹고 살아요. 아기 말벌이 정신을 조종하기 때문에 등에서 떼어낼 수 없어요. 유충은 거미의 몸에 특별한 물질을 주입해요. 독은 거미 내에 무서운 영향을 미쳐요. 이제 거미는 자신의 목숨보다 애벌레의 생명을 더 아끼게 됩니다. 거미는 더 단단한 실크로 된 특이한 모양의 거미줄을 짜기 시작해요. 유충이 안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특정한 거미줄 무늬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아기 말벌이 어느 정도 자라면 지친 거미를 버리고 거미줄에 매달립니다. 그런 다음 한동안 집이 될 고치를 만들죠. 때가 되면 말벌은 고치에서 나와요. 날 수 있고 이제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되죠. 암컷 말벌이든 수컷 말벌이든 이 곤충은 새끼를 낳기 위해 짝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암컷이면 알을 낳고 알을 들고 새로운 거미를 찾아 정글을 날아다니기 시작하죠. 훨씬 더 창의적인 기생 말벌들이 있어요. 하나 만나볼까요? 암컷이 알을 낳으려고 할 때 보모를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아하! 무당벌레군요. 말벌은 무당벌레에게 날아가 침을 통해 알을 하나 낳아요. 애벌레가 알 밖으로 나오면 숙주 안으로 들어가죠. 20일이 지났어요. 이 기간 동안 애벌레는 무당벌레 안에서 자랐고 이제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베이비시터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유충이 무당벌레 뒷다리 사이에 고치를 만들어요. 그 안에서 어른 말벌로 진화할 거예요. 하지만 고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애벌레는 숙주를 경호원으로 만들어요. 만약 뭔가가 감히 가까이 오면 무당벌레는 고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고치 안에 있는 말벌이 다 자라면 경호원을 떠나요. 말벌이 무당벌레의 마음을 조종하는 방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말벌 말고도 기생충은 많아요. 그중 일부는 동물과 심지어 인간도 조종할 수 있어요.